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정도 되어지면 자소서도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지원대학도 결정하셔서 원서도 쓰셔야 되고 매우 분주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매우 바쁜 시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고 원서 쓰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강의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 내용 했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서 지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는 우리가 의대 원서 쓸 때 네 가지를 좀 생각하자.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결국은 올해 입시는 재수생이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결국 수능이 관건이에요. 물론 의대 진학에 있어서 수능의 영향력은 예전도 컸기 때문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핵심이었지만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못 해봤고 또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요 지금.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6월이나 9월의 성적을 가지고 본인의 점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상향이 될 가능성, 원서 지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우리가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뭐라더라도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당연히 적정 안정 지원도 하지만 또 거기서 상향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 계획을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딘가는 반드시 붙도록 합격 전형을 해야 된다. 어딘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 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1순위는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단식으로 원서를 반드시 써야지 예를 들어 4개 영역 등급 합의 5 또는 과탐 한 과목이나 과탐목이 2개인 학교에 몰아서 원서를 쓰거나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3인 학교에 원서를 몰아서 쓰는 방식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영역 등급 합의 5 과탐 2과목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의 5 과탐 1과목 또는 3개 영역 등급 합의 4 또는 3개 영역 등급 4의 과탐 1과목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원서 지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대학의 원서 지원은 상향, 적정, 안정이라는 원서 지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상향, 적정, 안정이라는 원서 지원이 나오려고 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 학력 지표가 뚜렷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과 성적이 어느 적정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교과와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이 학생은 이 정도 대학에서는 틀림없이 합격 가능하겠다 라는 선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일반 대학을 쓸 때는 상향, 적정, 안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대 원서 지원은 달라요. 의대 원서 지원은 첫 번째 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이라는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적과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와 아무리 좋은 비교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대 원서 지원에 안정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9월의 시점에서 수능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결국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의대 입시가 여러 개의 요소와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진행해야 되고 또 전형 방식에서도 서류평가에서 자소서가 포함이 되고 학생부에서도 교과 외에 비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합산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의대의 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향, 적정, 그리고 무조건 붙어야 하는데 합격을 노려야 하는 대학이에요. 무조건 붙어야 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 갈 대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대학 입시를 적정과 상향 지원의 의대 입시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었을 때 내년에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걸 고려하면 무조건 붙어야 할 대학을 원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대학을 붙어야 하는 대학을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꼭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 되는 대학교가 내가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1.3 정도 돼. 그럼 그 정도 선에서 붙기에 가장 적합한 대학은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한양대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고 싶어. 연세대나 고려대가 목표 대학이면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1.3이 연세대나 고려대를 못 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연세대나 고려대는 목표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대를 원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대를 쓰시는 분 중에 연고대는 의대에 떨어졌었을 때 갈 대학 다니면서 다시 재수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대학이나 두 개의 대학이 합격을 목표로 지원하는 대학이라면 그거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결국은 교과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춰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서 써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물론 원서를 쓰시는 거는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제가 고려할 때는 적어도 4대2 또는 5대1 또는 뭐 3대3 정도로 해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권에다가 원서를 쓰시면서 적정과 상향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교과 성적이 아니라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대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니까 1.3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1.3인데 우리 아이의 성적을 보니까 1.25야. 그런데 왜 불합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은 원서 지원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면접이라는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야지 자꾸 내신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내신에. 이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교과 성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렇죠? 두 번째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면접에서의 학생이 실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교과는 내신 성적 100%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지만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입시를 치러보시면 아시지만 교과가 내신 성적 100%, 교과 100%라고 하지만 대학이 받아보는 학생의 학생부는 교과 성적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학생부를 받아보게 되면 학생부 전체를 받아보죠. 내가 학생부가 24페이지면 24페이지를 전체를 받아볼 거고 그럼 그 안에 교과 성적,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모든 항목이 기재가 되어져 있겠죠. 대학은 당연히 그 부분들을 모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두 학생이 1.2, 1.2의 동일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1.2 동일한 성적대라고 하면 당연히 교과 성적 외의 학업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상 경력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의 실제 고등학교의 배경이 중요하죠. 얘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자사고인지 아니면 얘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 정원이 몇 명 정도가 되어지는지 등등등 기타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 지원의 하나의 기준일 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등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결국은 대학의 원서 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교과 성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성적이 얼만데 어느 대학에 발표 보니까 이거더라. 어느 대학의 70% 합격생의 성적이 이거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대에 불합격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능 최저도 있지만 대학에서 1.2라고 만약에 교과 평균을 발표하면 1.4나 1.5가 못 붙는 게 아니에요. 1.2라고 발표하면 1.15가 반드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된다. 그게 결국은 원서 지원의 지침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판단을 하시려면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등을 직접 다 상담을 해보면서 의대 원서 지원을 해봐야만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면접을 보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입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온 학생들이겠죠. 그럼 그 학생들의 서류 평가를 해보면 실제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대에서 1단계를 통과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종합적인 서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이트 같은 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내신 성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노린다. 이거는 결국은 교과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시에서는 가능하죠.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 게. 하지만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결국은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꼭 좀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예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의대 자소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자소서를 2024학년도에 자소서를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 폐지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소서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지거나 하지 않은 내용들이 기재되거나 그래서 결국 자소서를 이용해서 본인의 스펙을 뻥튀기를 하는 거죠. 또 자소서를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주고 써줌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소서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쓸 때 자소서는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이 써준 자소서가 아니라 내가 쓴 자소서가 돼야 돼요. 내가 쓴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과정에 대한 서술, 학습의 과정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써준 자소서의 특징은 어떻게 글을 쓰게 되냐면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조사하여 무엇을 알았다. 그리고 이에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무엇을 조사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글들이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써주는 글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설령 내가 썼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썼다 하더라도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직접 썼는데 다른 사람이 써준 글처럼 글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의대 자소서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대 자소서 핵심은 역량이야. 임팩트야. 자소서의 임팩트, 역량을 강조하던 시대는 끝났다.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이 쓴 글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학생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소서를 지금 다 끝낸 상태라고 한다면 읽어보세요. 뭘 읽어봐? 내가 쓴 글이 학생이 쓴 글 같은가?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준 글 같은가? 학생이 쓴 글이 임팩트를 강조하고 있나? 아니면 학생의 솔직한 학습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꼭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자소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원서를 다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하고 원서를 쓰기 직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수능 체조의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수능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하나.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면 일반적인 대학은 상향, 적정, 안장 3단계 원서 지원이라면 의대 지원은 3단계 상향, 적정, 그리고 무조건 붙어야 하는 대학. 무조건 붙어야 하는 대학은 갈 대학이 아닙니다. 붙어서 재수할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최하 높은 쪽으로 원서를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의 가치와 합격 가능성을 교과 평균 성적으로 자꾸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을지 안 할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자꾸 교과 성적, 특히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나 인터넷에 떠있는 교과 성적으로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의 선을 찾으시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소서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내가 쓴 자소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뭐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보고 도서를 해서 무엇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흥미를 가지고 또 뭐뭐뭐를 탐구하고 조사해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과정에 대한 소설들이 빠지고 단지 성취나 결과만을 강조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늘어놓는 자소서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자소서가 되냐면 신뢰할 수 없는 자소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한 거는 누구나 한 번쯤 대학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대학. 의대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는 대학. 그 대학은 공통적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않는 대학이죠. 왜냐하면 올해는 수능 체제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자, 경희대학교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집 단위가 커요. 55명. 자, 경쟁률은 17대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이 1.7에서 1.8이니까 조건을 다 갖췄죠. 수능 체제 없지, 그 다음에 교과 평균 낮지, 경쟁률 아주 높지 않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집 인원도 36명 정도 되면 매우 높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률은 한양대보다 높죠. 경쟁률이 24대 1 정도 경쟁률이 되지만 충원율은 무려 153%, 177%, 2020년도에 186%이기 때문에 결국 충원율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사실상 한양대와 경희대가 거의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는 모집 인원이 15명으로 적어요. 근데 인하대학교가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을 보면 1.58 정도 되어지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비교과 활동 역량을 많이 고려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은 좀 약하지만 비교과 활동 역량이 강한 학생들은 지원해 볼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나 한 번쯤 대학이에요. 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꼭 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정시나 수시나 동일한 거는 뭐냐면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지점, 정말 닿을 수 있어. 그럼 그걸 원서 쓰시면 돼요. 그거는 적정 지원이죠. 최초합으로 붙거나 추합으로 돌아서도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손을 뻗었는데 요만큼의 차이야. 도저히 못 닿는 거리. 이 거리는 입시에서는 영원히 닿지 않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나는 이 성적으로 나는 경희대학교 의대를 쓰려고 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 다 경희대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몰리는 가운데에서는 그냥 내신 성적으로 끝나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내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추합이나 최추합으로 돌아서 붙을 수 있는 거리라면 적정 지원이지만 아무리 해도 닿지 않은 이만큼의 거리는 영원히 닿지 않는 거리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 구간을 뛰어 넘어가시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특히 한양대 같은 학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냐면 항상 입시가, 한양대 입시는 정권의 교육부의 교육 방향을 가장 잘 따라가는 학교가
한양대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양대학교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양대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또는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양대 입시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면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으로 봤었을 때 경희대는 원서를 쓰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한양대에 원서를 쓰게 되고, 한양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그 다음에 서류평가를 하게 될 때,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은 한양대보다 경희대보다 한양대의 원서 지원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원서를 쓰는 구간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학생들이 다 원서를 쓰는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5% 부족하다라고 하면 절대로 못 붙는다. 내 성적이 만약에 1.4야. 1.4 정도로 해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물론 붙을 수도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어지면 그런 학생들은 차라리 어디로 간다? 한양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희대에 원서를 쓰지 않고 한양대로 원서를 쓰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면접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고, 그 다음에 올해 특히 첫 번째 진행이 되는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브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첫 번째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입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되어질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한양대는 대부분 정책을 잘 따라가요. 이 학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부족하지만 비교과의 우수성이 강조가 되는 학생, 내가 볼 때는 경희대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한양대에서 기회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당연히 경희대, 한양대, 인하대는 학생들이 무지 많이 몰리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에서 내신 성적이 1.58이라고 하면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58은 합산인 거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고 학생 있을 거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인하대학교를 붙으려면 내신 성적이 사실 1.12 정도의 성적이 될 거고, 그리고 과학고 학생이라면 성적 자체가 1점대 후반, 2점대 초중반이어서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적이 합쳐서 1.58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생들이 생각할 때 인하대는 1.58이니까 나는 1.5니까 인하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신 성적이 1.58이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1.78이라고 하는 성적은 결국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의 합격 평균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등학교별 내신 성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나 대학이에요. 혹시나 대학. 혹시나 대학은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의대 선발을 진행하는 학교. 종전까지 강원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를 하면서 의대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뭐냐면 강원대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자,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죠.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등등 쭉 내려서 인하대까지가 가고, 인하대에서 끝나면서 충북대학교 들어가고 순천향대 들어가고 강원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강원대가 과연 인하대, 서울대 라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순천향대, 충북대, 경상대, 그 다음에 계명대 라인으로 갈 것이냐를 구분해야 되죠. 만약에 강원대학교가 인하대와 같은 학교가 될 것이라면 내신 성적이 1.58 이 정도에서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종이니까. 근데 만약에 인하대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 자체가 계명대나 아니면 순천향대나 충북대와 같은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내신을 요구하게 되어진다. 내신 중심으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1.12 정도의 교과 성적을 요구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냐면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3개 대학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이 3개 대학이 있죠. 이 3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선발하는 대학의 유형이 달라요.
자,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했었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대학의 유형이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서울상위권대학, 지방거점대학, 외국대학 출신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져서 조사해보면 2019년도에 보면 강원대학교에서 서울대 카이스트의 지원자 최종 합격자 지원자가 1%인데 최종 합격자가 20%예요. 연세대 고려대는 비율이 합격자가 10%, 서울 상위권은 비율이 14%, 지방의 거점대학의 비율이 20.4%, 외국대학의 비율이 4.1%. 그럼 어디가 제일 높냐 하면 결국은 지방 거점대학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2018년도도 보면 지방 거점대학의 비율이 20%. 그렇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강원대학교는 지방 거점대학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GPA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왜 선발해? 건국대학교 차이과대학과 경쟁을 하는 거죠. 보통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대학 출신자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SCI 논문 같은 논문을 발표했었던 분들 또는 서울의 주요 대학,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건국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대학교의 전략은 지방 거점대학 출신자들 중에서 GPA 성적이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인하대까지가 서울 경기권 지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충북대가 지방권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강원대학은 지방권, 그 다음에 지방 거점대학 출신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1.25 이내 정도의 성적이 돼야 된다. 물론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 선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수한 면접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내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더군다나 고등학교의 유형 자체가 활동 영역이 강조되어진다고 한다면 1.25 이상에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성적은 순천향대나 아니면 충북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성적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전형대학이에요. 어떤 전형대학이 뭐냐면 대학에서 두 개의 전형에서 같이 뽑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에서 의대를 선발하는데 전년도에는 8명 선발이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2명씩 늘어서 10명씩 선발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이 다빈치에 맞는 거야? 탐구형에 맞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읽어봐도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다빈치 전형은 쉽게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물론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교과와 비교과, 교과와 활동을 구분하면 교과 반영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탐구형은 교과보다 활동의 반영 비율이 6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60%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때는 다빈치는 교과 중심, 탐구형은 활동 중심, 다빈치는 일반고, 탐구형은 자사고 과학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자,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을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수시 지원 6회에 하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복수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원서 쓸 때 다빈치와 탐구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되고 다빈치와 탐구를 둘 다 원서를 써도 돼요. 원서 지원이. 자, 그런데 2019년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 탐구형 다빈치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이 2019년도에는 1.68,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참 탐구형 같은 경우는 1.91, 2019년도에 다빈치가 1.68이었고 탐구형이 1.91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 다빈치는 교과 중심이고 탐구형은 활동 중심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다빈치가 1.8, 탐구형이 1.8이기 때문에 교과 평균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충원율도 보면 다빈치가 100%, 탐구형이 75%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약간 차이가 나요. 결국은 뭐냐면 다빈치와 탐구형이 구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구분이.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입시 요강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중앙대 입시 요강에서 종전까지는 다빈치와 탐구형이 서류평가 100%로 전형 방법이 동일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다빈치가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 다단계 전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이 없어지고 이렇게 서류평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다빈치와 탐구형이 전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전형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는 뭘 고려하면 되냐면 교과 성적 중요하지 않아, 출원율 중요하지 않아, 전형 이름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탐구형의 경쟁률이 16대 1, 다빈치의 경쟁률이 23대 1. 제 생각으로는 중앙대의 원서 중에 탐구형과 다빈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경쟁률이 낮은 걸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기 있고, 영남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는 전형의 방식이 동일하니까 구분이 참 어려웠지만 영남대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서 8명을 뽑고 학생부 교과 창의인재에서 8명을 뽑아서 모집 인원은 동일해요. 하지만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고 그 다음에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죠. 그러니까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자, 면접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이 있는 전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죠. 면접이 있는 전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8명이었을 때 경쟁률이 24대 1.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8명 볼 때 경쟁률이 15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창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내신 성적 교과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 전형이 1.44, 그 다음에 창의인재 전형이 1.61 정도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 교과 성적이 낮고 더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접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영남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면접을 진행하는 게 교과 면접이 11월 3일 날, 그쵸? 요번에 대부분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11월 3일 날 문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4일과 11월 7일에 영상 녹화 파일을 제출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과 성적의 강점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영남대학교 창의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 돼요. 단 부담되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면접을 붙었을 때 수능 전에 봐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다음에 영남대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 정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남대는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신이 1.4 이내냐 1.4 바뀌냐, 여기에 따라서 면접을 있는 전형을 갈 것인가 면접 없는 전형을 선택할 것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빈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이 동일한 경우고, 그 다음에 영남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지만 일괄 합성 방식의 학생부 100% 전형과 면접 있는 전형의 차이였었을 때 일반적으로 의대 입시에서는 면접 있는 전형, 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이 훨씬 더 경쟁률이 떨어지고 내신이 낮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단점은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면접의 부담이 크고 수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정도 내신 대학이에요. 이 정도 내신이면 한 번 정도 써볼 수 있다는 대학.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 가천대, 경북대,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 또는 무슨 뭐 이화여대 뭐 이런 학교들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요. 자, 아주대학교를 보면은 2019학년대 교과 성적이 2.34.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천의에 보니까 전노대 교과 성적이 2.2. 경북대학교 교과 성적을 보면은 낮아요. 이렇게 교과 성적이 이 정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높은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과 성적이 2.34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워낙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개를 반영하니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세계 영역 학 1등급. 근데 올해 수능 체제를 조정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두 과목 평균이고 소수점 절삭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경북대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의 상위 하나죠. 과탐이 하나. 요 세 개 대학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는 수능 체제가 비교적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총적 비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교과 성적이 낮아지는 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대학들이 보통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 교과 중심으로 선발하느냐 활동 중심으로 선발하느냐라고 보면 활동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흔히 말해서 자사고나 과학고에게 유리한 학생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사고나 과학고에 유리하다고 해서 아주대, 가천대, 경북대가 자사고, 과학고만 뽑는 게 아니야. 일반고 고등학교에서도 붙을 수 있어. 대신 일반고에서 붙으려면 이 조건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천대, 가천의예를 2.2라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2.2에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계에서 가천대에 지원해서 붙으려고 하면 2.2가 아니라 적어도 1.12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춰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가천대 가려면 내신 성적 1.123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입시는 교과 평균, 교과 성적 몇 등급이면 어디 간다, 이런 말은 사실은 잘 틀린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대학들이 보통 내신 성적이 낮은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대학들이 그 중에서도 활동 중심으로 뽑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아주대를 쓰면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대신 일반고에서 아주대를 갈 때는 교과 성적을 2.34로 보시면 안 돼요. 일반고에서 갈 때는 적어도 1.3, 1.4 이내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 정도 내신으로도 의대를 가는데 나는 내신 성적이 1.56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를 교과 평균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의대 입시는 종합적인 경쟁력의 평가가 있어야 돼요. 종합적인 경쟁력의 평가라고 하면 첫 번째,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을 고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출신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출신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셔야 되고, 출신 고등학교에서 의학기관을 어느 정도 가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학생부 첫 번째는 수상 경력 내에 수상 경력의 교내 대회의 성격이 문과 중심의 대회가 많은지 이과 중심의 대회가 많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면 내가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에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의 연계성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또 넘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만약에 의사라고 적었어 라고 한다면 전공적 합성이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희망사항이나 세특의 관련성이 연관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런데 학교는 뒷받침이 안 되는데 학생과 부모님이 열심히 학생부를 썼어. 어떤 문제가 발생이냐면 학교가 개입이 된 부분과 학생과 부모가 개입이 된 부분이 색깔이 다른 거죠. 색깔 차이가 선명하게 나게 되어지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셀프 기재죠. 셀프 학생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셀프 기재나 셀프 학생부의 문제가 전년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이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리하게 세특을 막 집어넣는 거야.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특을 잘 쓰면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특을 잘 쓰면, 세특에다 과학 정량을 많이 집어넣으면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쓰는 거를 어디에 맞춰서 했냐면 학교의 기본적인 코드나 학교의 프로그램의 레벨과 맞춰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동아리 활동은 흔히 말해서 개판이야. 학교에서 적어준 게 성의가 없어. 활동의 깊이도 없어.
그냥 맨날 돼지 해부야. 그런데 세특에 들어가 보면 막 엄청나게 막 토론 발표에 보고서 작성에 막 과학 심화가 드러나면 결국은 학생부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셀프 학생부로 낙인을 찍히게 돼요. 저평가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쓴다, 무조건 많이 쓴다, 무조건 깊이 쓴다가 좋은 점이 아니라는 점. 이 모든 것들에다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라든가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다섯 번째 대학은 이정도 수능 최저 대학이에요. 이정도 수능 최저 대학은 뭐냐면 우리가 의대를 원서 쓰시는 학생들이 항상 어디에 원서를 쓰냐? 첫 번째 우리가 봤었던 어떤 대학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쓰냐면 첫 번째 대학이죠. 누구나 한 번쯤 대학에 원서를 쓰게 돼요. 경희대나 중앙대나 한양대나 인하대 같은 학교 또는 강원대 같은 학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겠죠. 두 번째가 뭘 생각을 해? 혹시나 대학에 원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죠. 올해 처음 신설이 됐으니까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어? 어떤 학생이 원서를 쓸지 모르지 않겠어?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 근데 봤더니 지금 보면 전형이 좀 애매해. 전형이 애매해. 그럼 여기에서 뭔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 약한 거야. 교과 성적이 1.5, 6, 요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주대나 가천대나 단대 천안이나 경북대 같은 학교에 교과 평균 성적을 보면서 내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나는 수능 최저가 불안해. 수능 최저가 약해. 그러면 이 정도의 수능 최저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거예요. 자, 올해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했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전교 1등을 다 상담하는 느낌으로 상담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의 고민거리는 결국 수능 최저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수능 최저였고 모든 학생의 대학 입시를 결정짓고 합격이나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은 수능 최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능 최저가 약하다고 한 학생들이 쓰는 대학이 여기에 집중된다는 거죠. 어디? 단국대, 카톨릭관동대, 원광대, 조선대, 제주대, 그 다음에 건양대, 카톨릭관동대 같은 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단국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수능 체제를 낮췄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이 1.94이기 때문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이제 12월 10일 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겹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꼭 한번 써보고 싶은 학교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과목이지만 2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까지만 반영을 하게 되어지고 수학 가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단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능 면접을 보는 게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점이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일반적으로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호하거나 목표했던 대학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그런데 장점은 수능 최저가 충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데 전년도를 보면 경쟁률이 13.63대 1이고 내신 성적이 1.37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371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37이라고 하면 1.56이 못 붙는 게 아니야. 붙을 수도 있어. 1.37이라고 해서 1.2가 꼭 붙는다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과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하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는 전체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낮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계영역 등급 합이 6이면서 그 다음에 과탐 2개의 수리 가를 지정하는 건 단점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가 매우 낮다 보니까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경쟁률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년도보다 훨씬 커진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 입시가 올해는 전년도에도 수능 최저가 중요했지만
올해는 사실 수능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의대 입시가. 수능으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다 어디를 써? 수능 최저가 낮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재수를 해. 그러면 뭐 내년에 막 재수할 때 뭐 하이퍼리뷰 가서 재수해야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수가 되어지면 걱정 안 하죠. 부모님들이 기숙학원 보내면 되고 강남을 학원 보내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거나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 성적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원서 지원을 낮춰서 가셔야 되죠. 그러면 원광대에 다 모이는 거예요. 원광대학교 전년도의 성적은 1.10이라고 했고 그 전년도의 성적은 1.40이라고 했어요. 자, 2020년도에 교과 성적이 1.10이고 2019년도에 1.42였으니까 결국은 다시 파도를 타겠죠. 그러면 전년도에 1.10이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내신 성적이 강점이 없는 학생들이 원서를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1.10이라고 했는데 1.45가 쓰겠어? 뭐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안 쓰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가 수능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미충족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원광대학교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기회?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매우 높다는 게 장점. 자,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를 보면 순천향대학교는 자, 전년도에 지금 보시게 되었지만 경쟁률이나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학교예요. 왜냐하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6, 과탐 2과목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적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학교 조선대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몰리죠. 왜냐하면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라 하더라도 과탐을 하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내신 성적은 1.32였고 그 전년도의 경쟁률은 1.72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경쟁률이라 그 전년도의 교과 성적이 1.72 정도의 높다고 해야 되나? 낮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적절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렸죠. 하지만 조선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조선대학교는 또 모집 인원이 43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폭이 되게 넓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표적으로 조선대 같은 학교나 카톨릭 간동대나 원광대 같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 번 정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그쵸? 쓰기에 적합한 그런 대학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단 조선대가 정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올해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는 거. 물론 면접의 비중은 5%로 적어요. 면접 비중을 적게 되는 이유는 뭐겠어? 대학에서 원서 많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면접에 부담 갖지 말고. 하지만 결국은 면접은 5%든 10%든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죠. 그러면 지금 조선대학교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지만 이게 이제 과탐 2과목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아주 낮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면접을 신지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면접.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학생들,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럼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단점은 면접이 약점이거든요. 물론 면접이 강점인 학생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현상이 되냐? 경쟁률이 낮아져요. 경쟁률이 13.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조선대는 전년도에는 면접을 수능 이후에 봤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점이나, 아니면 지금 2020년도에 내신 성적이 1.32였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조선대학교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대신 올해는 교과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광대나 조선대 같은 데는 좋은 기회야. 왜? 전년도에 피크를 찍었어. 그러면 올해부터 낮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광대는 1.4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대는 1.72, 1.6 정도까지의 평균 정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요 정도의 수능 체질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능에 약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능에서는 결국은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은 시험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구간이죠. 지금 보시면 세계영역 등급합이 3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가천대하고 다르지 않아. 그렇죠? 세계영역 등급합이 3이고 대신 과탐을 2과목 반영하지만 2과목 평균의 절사를 하고 있고요. 특징은 수리가를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점이죠. 그렇죠? 수리가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좀 낮게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면접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년도에 39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신 평균은 1.38 정도 교과 성적이 나왔는데 요 대학은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수능 체제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구간이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최저수능 여기,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요 대학에는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계명대학교는 세계영역 등급합이 3에 과탐 하나 반영하고 그래서 수리가를 지정해요. 건양대학교하고 달라지는 점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얘는 수리가를 지정하고 있고 얘는 수리가를 지정하지 않아. 수리가를 지정했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경쟁률의 차이. 건양대는 39대 1, 계명대는 12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부담, 수능 체제의 부담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수리가를 지정하느냐, 수리가를 지정하지 않느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경쟁률의 차이가 벌어지고 교과 성적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강점이 크지 않고 약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이 기피하는 걸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수리가를 반영하는 대학, 대답원에 면접을 보는 학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로 갈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신대학교나 경상대 같은 데는 경쟁률을 보니까 고신대학교는 11.97대 1, 경상대는 14대 1. 두 개 똑같거든요. 세계영역 등급합이 4에 2과목 절사, 수학 다 지정인데 경쟁률의 차이는 많이 나요. 그렇죠? 11대 1, 18대 1. 그 다음에 합격생의 내신 성적을 봤더니 요거는 1.21, 전년도에는 1.39, 얘는 1.44 정도 성적이 되어지죠. 가장 큰 이유는 고신대학교는 면접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전형을 기피한다는 거죠. 면접을 안 보는 쪽에 학생들이 몰린다는 얘기인데, 자, 면접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을 준비하는 게 뭐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씩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보시고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 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다. 5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짧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번에 이제 의대 면접 진행하는 거를 9월 말 정도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학생 맞춤 1대1 면접과 그 다음에 그룹 수업이 있고, 그룹 수업은 또 한 반에 4명이나 5명으로 진행을 해요. 1대1 면접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1대1로 바로 하겠죠. 만약에 내가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를 원서를 지원했어. 1차 합격했어. 그럼 그때 막 3일, 4일, 5일씩만 면접 엄청나게 많은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3시간씩 한 번, 3시간씩 2번 정도를 그냥 선생님하고 1대1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질 거고, 면접 수업의 자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예약을 받게 될 테니까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는 사실 조금 약간 의문이 남아요. 여긴 학교가 보면 세계영역 등급합이 4. 자, 여기 세계 4, 여기는 세계 3이죠. 보니까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반영하게 되었을 때 평균의 첫째 자리까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수리가도 지정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보여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가 가장 낮고 만만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 관동대학교 CKU 교과전형의 16명을 뽑을 때 전년도의 경쟁률이 16.90대 1. 16.90이면 일반적으로 낮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신대학교가 11대 1.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명대가 12대 1. 그러니까 여기는 16대 1이면 높다고 볼 수 있고, 비교적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1.09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낮은 성적대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수능체제 대학은 뭐냐면 수능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구간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몰리는 구간이 첫 번째 학교 단국대학교,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학교나 또는 조선대, 제주대, 그 다음에 건양대,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 그리고 경상대학교, 이 학교들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수능체제가 약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실 때 반드시 경쟁력을 같이 고려하시고, 그리고 이 대학 중에서 만약에 몇 개의 대학을 꼽고 생각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어디로 원서를 쓰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대나 원광대 같은 학교는 올해 원서를 쓰기에 적합한 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2021학년도 의대 수시 컨설팅에 대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어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몇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자기소개서.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몰아서 원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는 상향 쓸 수 있어요. 내 성적대에서 높은 학교 서울대 쓸 수 있어요. 적정 대학 쓰셔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학교를 써야 되고, 그 학교는 합격 비율이 높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더 하나 생각해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의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 치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 대학에 원서를 쓰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딜 가냐면 바이오나 케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계열이거나 아니면 한양대학교나 생명이나 화학 쪽으로 가시게 되어지면 결국 의대를 원서를 쓰시면서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때를 대비해서 원서를 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원서를 쓰실 때도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쓸까를 생각해서 구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원서 지원을 충실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이 유튜브를 보아주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